약간 이제 그 문법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어법이잖아요. 그럼 이 문법이 크게 두 가지로 쓰인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문법이라는 지식이 어디 쓰인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제 해석을 할 때 해석을 제대로 하자라고 해서 문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 얘기는 시험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독해를 하실 때. 독해를 할 때, 그 이유는 독해 쓰는 문법은 너무 지역적인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독해를 할 때 써야 되는 문법 지식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늘 하고 있는 주어. 자, 문장이 있으면 문장은 항상 누가 뭐뭐 했다잖아요. 누가 뭔가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주어 파트가 먼저 파악이 되는 어, 이 문법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어가 될 수 있는 명사구를 계속 봤잖아요. 오늘도 명사절도 보겠지만 문장에서 누가 뭘 했다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 뭘 했다야 핵심은. 어? 아니 목적 필요하면 10가지 이건 술구라 그러는데 더 어렵게 말하면 술구라 그러는데 그까지 필요 없는데 누군가 뭘 했다. 누가 뭐가 됐다. 누가 뭐 누구에게 뭐를 했다. 그게 이 5가지의 이제 문장의 오형식이라고 하는 5가지의 구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석을 하면서 아 주어가 뭘 했나? 이거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문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문법을 모르면 누가 뭘 했는지가 정확한 파악이 되지를 않는 거죠. 아니면 이제 오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야기를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문법을 가지고 있어야 독해를 할 때 누가 뭘 했다. 정확한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정확한 이야기, 정확한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문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이 학교 영어의 취약점이죠. 사실은 이것만 알면 이렇게만 쓰이도록 문법을 가르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렇죠. 한 가지 더 생각하면 그런 건 단순한 학교 객관식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문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밑줄어법 뭐예요? 밑줄것 중에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제 좀 중학생은 아직 이런 걸 많이 만나보지 않아서 무슨 말이지? 라고 딱 뭐가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내신 시험 하면 딱 떠오르죠? 네. 빈칸어법. 빈칸어법은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개를 고르게 하는 거죠. 어떤 하나와 뭐 하나. 그래서 이 빈칸어법.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해를 할 때는 약간 스타일이 달라. 큰 덩어리를 빨리빨리 쪼개서 이 이야기를 빨리 파악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굉장한 분석이 필요해요.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이 분석이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분석하는 습관. 이거는 이건 너무 깊게 분석을 하면 안 돼요. 이건 깊은 분석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가겠어요. 시간을 빨리 해석할 수 있겠어. 느리게 해석하겠어. 굉장히 느리게 해석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청크를 나눠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문법에 맞게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고 깊은 분석이 아니야. 이거는 직독직해로서 덩어리를 잘 끊는 게 중요해요. 덩어리. 올바른 덩어리를. 근데 이건 굉장히 분석을 해야 돼. 굉장히 분석.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잖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2학년, 3학년은 선생님이 이제 분석 자료를 또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파악을 해야 돼. 전체 이야기를 파악하고 또 분석이 돼야 되는데 여기만 몰입하면 이걸 못 풀어. 또 이것만 몰입하면 뭘 못 풀겠어. 이걸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그 다음에 이제 고득점의 비결은 내신 이제 결국 소위 말해서 이제 90점 이상은 이제 서술형 때문에 하는 거죠. 서술형. 서술형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여러분? 영작이죠, 영작. 영작 문제. 네, 물론 약간 학교마다 유형이 다릅니다만 문장을 적게 만들잖아요. 근데 이때 뭐에 맞는 영작을 해야 돼요? 뭐에 맞는 어법에 맞는 문장을 만들어야지. 그렇죠? 네, 이것을 위해서 어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 독해력까지. 그래서 어떤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주제 쓰기가 있죠, 주제 쓰기. 자, 주제 쓰기는 이게 사실 전 제일 좋다고 봐요. 이게 제일 좋다고 보고, 근데 이거는 암기력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독해를 한 것에 농축을 시켜서 적어내는데 그냥 적으면 안 되고 뭐에 맞게 적어야 돼요? 어법에 맞게. 그쵸? 두 가지를 다녀야 되는 거고, 세 번째 유형이 이제 한글을 뭘로 바꾸는 거야? 어떤 본문에 밑줄 그어놓고 한글을 뭘로 바꾸게요? 영어로 영작하기. 자, 이거는 광의에서 잘 많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우리 복권은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주구장창 보게 될 유형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과연,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제 본문 암기라는 친구들이 있어. 본문 암기라는 친구들인데, 어, 이거를 어법에 대한 능력 없이 통으로 무슨 시조 외우듯이, 고대 시조 외우듯이 본문을 외워서 영어로 써내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있다라면 가능은 한데, 이제 그런 친구는 일단 이런 유형이 나와버리면 못 쓸 거야. 자기 스스로는 문장을 못 만드니까. 그리고 걔도 교과서 말고 또 모의고사 풀 때는 또 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많이 의존하는 학생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금만 변형이 와도 무너지고 또 문제가 뭐냐? 시간을 대비해 봤을 때 공부 시간이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응용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과 암기하는 시간을 봤을 때 이 둘의 시간이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는. 근데 1학년, 2학년, 특히 3학년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암기량은 계속 폭증을 하게 돼 있어. 근데 이해를 해놓고 응용하는 능력은 계속 써먹거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받고자 하는 점수를 얻으려고 할 때 공부량은 점점 증가만 해야 되는 거야. 시간은 늘어만 나는 거야. 그러니까 효율은 굉장히 떨어지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암기량이 줄어들어갑니다. 암기량이. 암기는 있어. 근데 그거는 평생 가거든. 얘는 한번 바뀌면 계속 응용이 되기 때문에 이해와 응용과 그래서 이해와 암기 중간에 암기가 분명 있겠지. 이해, 암기, 응용이 서클을 돌면서 단계 기억으로 변환이 되고 계속 이걸 써먹을 수가 있는데 이놈은 한 번 시험 끝나면 끝나잖아. 한 번 시험 보면은 머릿속에서 사라지잖아. 그러니까는 계속 고등 작업이 양은 늘어가는 순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 나는 3학년까지 올라갈수록 다른 과목은 다 포기하고 난 영어만 잘 보겠다. 라고 한 친구는 이걸 써도 되는데 이것도 운에 재수없게 이거 나오거나 그다음에 독해 선생님 본문 변형하면 걔는 무너진다.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이걸 의존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표를 정확하게 잡았어요? 그치? 네. 자, 그럼 다시 종속절. 자, 종속절은 개념이 나오는데 먼저 이 개념을 먼저 알아야 돼. 자, 종속절이라는 말이 나오려면 주절과 종속절이라는 게 개념이 나와요. 자, 우리 어제까지 구를 했죠? 절은 뭐랑 뭐가 있는 개념이다. 여기 안 써놨지만, 그래, 일부러 이미 알 거라고 생각하고 적지 않았어요? 무슨 구조예요? 절이란 건 무슨 구조예요? 절이라는 거는? 절이란 건 무슨 구조예요? 절 자체는? 주어 동사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절이라는 거지. 여기서 구랑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절도 딱 구랑밖에 없을 수가 있어. 절도. 왜 잘안 줘줘, 절. 자, 우리 두 단어만 있는 문장 한번 만들어봐요, 머릿속에서. 영어로. 그러니까 문장이 두 단어만 있는 문장. 그건 he flies. 자, 근데 이건 여러분은 뭐라고 하면 돼야 안 돼? 뭐라고 하면 돼야 안 돼? 좀 알고 있어. 주어, 동사, 주어, 수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주어, 서술어. 그리고 뭐라고 해버리면 이 한 덩어리가 문장의 구성 요소로 쓰이고 있지도 않잖아요. 그냥 문장 자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건 구가 아니고 절이라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 있는 구조를 우리 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절은 동석절이라는 얘기를 할 때에는
무슨 절이 반드시 등장하게 된다? 주절이 등장하게 돼요. 그럼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주절은 문장의 중심이 되는 부분. 동속절은 주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구성 요소. 구성 요소 뭐 있어요, 여러분? 주어, 목, 복, 금목보, 서, 그다음에 수식, 서술어는 아니야. 절은 서술어는 될 수가 없어. 절은 서술어는 될 수가 없어요. 구성 요소, 뭐 예를 들면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종속절은. 절이. 주어는 문장의 중심이란 말이 뭐냐면, 자, 이걸 딱 간단하게 하면, 그러면 여기에 서술어가 있는 부분, 문장 전체에 서술어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야. 문장의 서술어를 가지고 있는 부분. 있는 절. 이 무슨 절이라고요? 주절이에요. 종속절은 주절 안에서 구성 성분, 하나의 요소가 되는. 그럼 예를 들어보자. I believe that you are telling the truth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나는 믿습니다. 자, 이게 명사절은 앞으로 우리 학원에서 항상 대가로를 꺾어요. 그런 교재도 되게 많아. 그 선생님도 이제 그 뭐야 좀 그런 선생님도 중고등학교 때 학원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학원 강사들이 하던 거죠. 지금도 쓰는 사람들 많지. 그래서 보통 여기서는 선생님은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이가로로 꺽쇠로 만들고 또 그렇게 해주는 편이에요. 자, I believe that you are telling the truth. 나는 믿고 있습니다. 자, 뭐 이게 뭐야? 주어 서술어죠. 지금 이거를 말하기 전에 벌이 몇 개인지 보자. 자, 주어 동사 여기 있어요. I believe. 그 다음에 여기도 you are telling이라는 주어 서술어가 있어요. 그럼 절이 몇 개예요? 지금 이 문장 안에 절이 몇 개야? 두 개의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은 문장 작은 단위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어, 지금 두 개의 절이 있어. 두 개의 문장이 두 개 있으려면 완전한 문장 하나, 그 다음에 and로 연결돼서 또 하나의 문장, and나 or, but으로. 그럴 때 두 개의 문장이 있다고 하는 거고, 두 개의 완전한 절이, 두 개의 문장이 병렬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이거는 한 개의 문장이잖아. 한 개의 문장인데, 그 안에 절이 몇 개 있어요? 두 개가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전체 문장에 해석을 해봐야 돼. 나는 믿는다. 뭐라고 믿어? 네가 뭐라고 있다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어. 그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게 전체의 서술어야? 아니면은 내가 믿는다는 게 전체의 서술어야? 믿는다지. 그러면 이게 주절인 거지, 이게. 아이들이 주절.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 주절의 주어 서술어는 보통 대문자. 자 그다음에 이 종속절 안에 있는 주어 서술어는 이 소문자나 이것도 구별이 힘들 때는 다시를 써주는 편이에요. 자 그럼 봅시다. 나는 믿습니다. 자 뭐라고 믿어요? 네가 말하고 있다고 믿어요. 뭐를? 진실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지고, 그럼 여기서 주절이 뭐야? I believe. 아직 명사절이라는 말 하기 전에. 그러면 이 문장 전체에서 나는 믿어. 저 대가로는 믿어. 저 대가로가 하는 역할이 문장에서 뭐예요? 목적어야, 목적어. 이거 전체가 목적어. 이거 전체가 무슨 어라고 얘들아? 목적어야, 목적어. 나는 믿어. 뭘 믿니? 네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걸 믿잖아. 나는 믿어. 이걸 믿는 거잖아요. 그치? 어.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 지금 나는 믿어. 이 한국말로 바꿔봐. 이거는 이런 부모 생각 해석을 안 하면서 이걸 본다면 삐삐라는 게 아니야. 나는 믿어. 네가 진실을 말한다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절이라고요? 이게 공속절이에요. 무슨 역할을 해요? 전체 주절 안에서 주절에 무슨 역할을 하는 절이야? 목적어, 구성 요소 역할을 하는 절. 이런 절을 우리가 지금 보다시피 무슨 절이라고 한다고요? 동석절이에요. 목적어만 되는 게 아니야. 주절에 뭐가 될 수도 있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어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M이 뭐야? 수식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M형이 될 수도 있고, M부가 될 수도 있어. 이러한 절을 우리가 무슨 절이라고 한다? 동속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는 아까 우리가 독해에서 얘기할 때 문장을 이해할 때도 문장이 무슨 말 하는 거지? 그 의미를 파악할 때도 그다음에 교과서 독해에서 객관식 서술형 영작 모든 것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걸 나누지 못하면 이제 해석이 꺾이는 거야. 나는 그걸 믿는다. 아, 너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지.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해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항상 캐터거리 먼저 봐라 그랬지? 캐터거리. 자, 종속절을 내가 해놨지? 자, 그 다음에 1번이 뭐야? 무슨 절이 있다, 종속절에는? 명사절. 먼저 캐터고리 먼저 정리하고. 항상 공부할 때는 이렇게 틀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하부를 붙여라 그랬어. 뼈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살을 붙이는 거야. 어? 그 배칭을 못 만들면은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명사절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 뼈대 찾아봐. 그다음 무슨 절이 있어? 형용사절이 형용사절. 자, 그다음 또 무슨 절이 있어? 무슨 절? 부사절.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 동사절이라는 건 없어. 어. 선생님 주목보 한다며 주목보 수식어를 하면서 그는 하는 역할이고, 그러니까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고 성질을 말하는 거야. 명사적 성질을 가진 절. 그다음에 어떤 성질을 가진 절? 형용사적 성질을 가진 절. 또 어떤 성질을 가진 절? 부사적 성질을 가진 절. 이렇게 크게 세 가지야. 명형부예요. 명형부. 어저께 구할 때도 무슨 부 있어? 명형구절 있죠? 명형부 있었죠? 그쵸? 근데 구는 하나 더 동사구가 하나 있었던 거야. 근데 얘는 동사절이라면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명형부절이 있는 거야. 명형부. 자, 그 다음에 이제 명사절부터 볼게요. 명사절. 그럼 명사절은 명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장에서 하는 직업은 뭐야? 주목보. 문장에서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야? 주목보.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 약간 좀 옛날, 지금 얘기 말고, 뭐 조선시대 얘기를 해보자. 자, 네가 태어날 때 넌 남자야, 여자야. 아니면 우리가 귀족을 얘기해보자. 계급을 얘기해보자. 네가 태어날 때 너는 양반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일 수 있어? 평민일 수 있고, 또 하나의 계급이 뭐였니, 얘들아? 그, 조선의 계급에서. 노비자, 노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얘를 부사라고 생각을 해봐. 명사일 수 있고, 형용사일 수 있고, 부사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부사. 뭐 양반이 이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야? 양반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있어, 얘들아? 관리가 되거나, 그쵸? 되거나. 그 다음에 향로, 그 지방에서 사람들 가리키는 사람이 뭐라 그랬지? 뭐지? 그 지방에서 서당에서 가르친 사람 뭐라 그러지? 그치, 훈장. 이런 역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문제에서 어떤 명사라면 얘가 할 수 있는 직업들. 이게 뭐야? 주목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팬이야. 그럼 팬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뭐야? 농부. 또 뭐 있어요? 군졸. 군졸. 그치. 그래. 뭐, 무슨 수식어, 수식어. 그러니까 이게 직업을 문장에서의 구성 요소를 어떤 단어가 할 수 있는 그 문장 안에서의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성질은 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명사라고 얘가 태어났어. 이 저는 명사라는 계급을 가지고 있어. 명사라는 그런 품종을 가지고 있어.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직업은 뭐로 나누죠? 무슨 직업을 할 수 있어? 주목보. 아시겠죠? 명사만 들어갔다면 걔 직업은 항상 뭐였어? 주목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다시 크게 보는 거야, 크게. 형용사절 갈게, 형용사절. 자, 형용사절은 여기서는 보호를 못해. 얘는 원래 M형 아니면 보호잖아. 근데 이번에는 명사를 수식하는 뭐예요? 자,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 역할을 하는 게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정도는 됐으니까 얘기할게요. 형용사절을 만들 수 있는 애는 딱 두 개의 종류밖에 없어요. 관계대명사가 만드는 절 또는 누가 만드는 절? 관계 부사가 만드는 절. 이 두 절만이 명사를 수식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관계사절. 관계사절이라고 하면 그건 좀 약간 다른 얘기. 관계사절인데 명사절일 때는 있으니까 일단 됐어요. 형용사절이라고 하면 격투로 누구라고요? 관계사절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보자. 이게 왜 그냥 설명하겠지만 이것은 영화인데 어떤 영화야? 내가 어저께 봤던 영화. 내가 봤던 영화. 그러면서 이 절이 누굴 꾸며? 앞에 있는 누굴 꾸며? 그렇지. 무명 영화 꾸미 무슨 좀 형용사절이라는 거지. 이잖아. 그건 이제 되잖아. 그치? 한국말로 바꿔도 내가 봤던 영화, 내가 봤던 영화, 내가 봤더니 누굴 꾸미는 거야? 영화를 꾸미는 거잖아. 한국말로. 상상을 해봐. 그게 그렇게밖에 안 돼. 그런 상태에서 그냥 그림 보고 맞추는 사람이 어딨어.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영형부 부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부사적 수식어 역할을 하는 거야. 자, 이 부사적 수식어는 누굴 꾸미냐면 이거는 뭐 동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꾸미는 거 없어. 너무 간단해. 누굴 꾸민다고요? 주절을 수식해요. 주절. 문장을 수식하는 거죠. 주절이라는 문장을 수식하는. 원래 부사가 문장 수식,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부사 수식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 동사, 형용사, 부사 수식은 없고 그냥 뭐를 수식한다고요? 주절, 문장을 수식하는. 자,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럼 명사절부터 볼게요. 자, 명사절은 누가 만들 수 있냐면 첫 번째. 자, 명사절 안에 소속된 거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있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명사절을 만들 수 있는 거. 첫 번째,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명사절 무슨 사? 접속사, 데디프 웨더 세 개야. 외우면 돼. 명사절 접속사는 지구에 세 개밖에 없어. 데디프 웨더, 데디프 웨더. 자, if whether는 한국말로 딱 정해놔도 아무 문제가 없어. 뭐뭐인지, 아닌지. 아, 자, 밑에 보자. She asked if he could help her. 예, 이 문장을 보면은 그녀는 그러면 그녀는 물어봤어요. 주어 서술어 뭐를 그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어요. 자, 한국말로 먼저 구성해봐. 영어를 생각하지 말고. 난 그냥 빨리 가버리니까. 그는 질문했어요. 그가 그녀를 도울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러면 그녀는 질문했다. 뭘 질문한 거야? 그가 도울 수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한 거지. 그럼 얘가 문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목적어인 거지. 한국말로 바꿔도 이해가 돼? 한국말로 바꿔도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얘가 목적어니까 목적어 역할을 한다니까 무슨 절이야? 당연히 명사절이다. 얘. 어. 명사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고 반대로 말하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절은 무슨 절이 되는 거야? 명사절이 되는 거야. 나중에 학교 객관식에서 선생님이 막 이 if랑 뭐 쓰임이 같은 거 다른 거에서 1, 2, 3, 4, 5을 주거나 네가 약간 헷갈릴 때는 이 절이 얘가 또 무슨 기능이 있니? 뒤에 부사절로서 뭐뭐 한다면이라는 기능이 있어. if가. 그건 부사절이야. 부사절 부사. 근데 이때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잖아. 뭐뭐인지 아닌지를 물었어. 얘가 만드는 절이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이 if는 부사절이 아니라 지금 무슨 절을 만들고 있는 거야? 명사절을 만들고 있다. 이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이해가 돼야 돼. 명사절이니까 목적어가 될 수 있고 또 목적어 역할 하니까 명사절이 돼. 그러니까 이 안에 지금 요 안에 너희는 분석을 해놔. 조그만 소문자로 주어는 뭐야? 명사절 안에 주어는 뭐예요? he. 그렇죠. 명사절 안에 동사는 뭐예요? could help. 서술어. 그다음에 명사절 안에 목적어는 뭐예요? her.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거든요. 이 침범하지 않고 얘 침범하지 않아. 근데 해석을 이상하는 애들이 얘네 둘 다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 뭐 그래가지고 야 수치의 주어가 누구니? 쉬어. 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 좋아. 아, 못하는 녹화해 봐. 녹화해 놓은 건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문법 안 되는 친구들은 뭐냐면 이 경계가 없어. 그래서 한 초에 주어를 뭐 쉬로 잡고, SK 목표는 뭐냐면 쉬로 그래.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계층을 확실히 만들려고. 절이 나눠지면 머릿속에 끊어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절은 뭐야 여기서? She asked if he could help her 해서 주절은 뭐야? She asked. 그렇지. 좋았어. 좋았어요. 근데 옛날에 지금도 걔는 내가 기억을 몇백 명을 가르쳐줬겠지. 근데 이제 기억을 안 나는 애가 이수 근데 그것도 기억이 안 나. 이수 정인가 이수 진인가 그래. 2010몇 년도에 선생님이 경기도 가기 전에 선생님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강사 생활을 분당에서 시작했거든. 이제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이제 미국에 유학 갔다 와서는 선생님 그때 이제 사정상 제주에 살고 싶었고 뭐 어떤 이유 제주에 있었는데 제주에서 제일 이제
교육부가 센 데가 있어. 노영동이라고 막 아파트 거기서 진짜 빡세게 거기서 진짜 빡세게 가르치고 막 성과도 되게 좋았어. 학원도 되게 크고 뭐 학원도 이제 학력이 좋은 선생님만 뽑고 막 그런 학원이었어. 유학생만 뽑고. 근데 되게 애들 빡세게 가르치고 잘해가지고 막 서울대 기계공학과도 보내고 고대 기계공학과도 보내고 어, 대대 이제 의대도 보내고 막 그러거든.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 선생님들이 부모님 의사들이 만든 반도 있었어. 나도 거기서 이제 문법 가르치고 막 그랬는데 거기 배우는데 기억이 안 나. 말해도 진짜?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얼굴 기억나는 애 있어. 김현 누구라고. 걔는 진짜 왜냐면 서울대 전자공학과 갔는데 애가 너무 괜찮았어.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 기억이 잘 안 나고 애가 너무 인성까지 좋고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진짜 미친이었어. 이번에도 왜 그 수능 만점 받은 남자애 막 엄친남이라고 해서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인성도 좋은 것 같다 해서 뭐 난리 났잖아 얘들아. 그치? 걔도 약간 그런 친구였어. 얼굴에 좀 여드름만 많았지. 얘가 진짜 완전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걔 말고 그 원주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원주에 갔다가 이제 경기도에 다시 이제 아발론에 가기 전에 이제 원주에 있을 때 이수마라는 여자였는데 걔가 처음에 나한테 와서 걔도 이제 걔가 간호학과를 간다 그랬고 1학년 한 겨울방학 때쯤에 만났는데 자기가 어떻게든 올려야겠다는 거야. 미친 듯이. 근데 네가 몇 등급이니 그랬거든? 이제 지금 우리 선배들은 아는데 5등급이야, 5등급. 5등급인데 자기는 어떻게든 올려주고 싶대. 그래서 걔한테 인강이 아니라 그때는 그냥 책을 한 권, 이게 단권, 그랜마돈이라고 그냥 기본적인 중학교 문법 전체가 있는 책을 이렇게 보내줬어. 근데 유재이가 나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하는 거야. 나한테 맨날 와서 질문을 하고 진짜 미친 듯이 하는 거야. 그리고 걔가 1학년 지나서 2학년 기말에 2등급을 찍어. 내신에서. 그냥 걔는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 애가 진짜 미친 듯이 했고, 걔도 애가 되게 착하고, 하고 와서 막 질문하고 그래서 막 진짜 어떨 때는 애가 이제 안 되니까 막 울더라고. 뭐안 된다고 울기도 하고 저절도 경험하는데 정말 애가 미친 듯이 했어. 근데 걔는 내가 이제 그러고 있다가 걔 고3 되기 전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근데 아마 잘 됐을 것 같아. 잘 갔을 것 같은데 여러분 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긴 얘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어. 진짜 나는 걔를 보면서 되는구나. 난 솔직히 내가 5등급인데 이제 이 딱든 내신 걔가 이제 그 국원여고라고 원주여고라고 그 원주에서는 제일 센, 그 여자들이 가는 제일 센 학교였어. 야, 근데 여자애들이 원래 또 국어 영어가 좀 세거든? 여기서 얘가 어떻게 올라가지? 그래, 열심히 한 3등급은 가겠지. 내가 2등급을 찍는 거 보면서, 진짜 막, 되게 막, 전율이 돌았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얘기, 내가 미친 듯이 했다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알겠니? 되면 안 되는 건 없어. 또 되게 영어만 잘하는 건 아니었던 걸 알고 있어. 수학도 2, 3등급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는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맞았겠죠. 어? 레인 투마로우. 나는 궁금하다. 뭐가 궁금해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가 궁금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비가 올지 안 올지. 자, 그럼 여기서도 주어 전체에서 구절에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나누거든. 주어 서술어 목적 어떻게 돼요? 아이가 주어 서술어가 뭐겠어, 뭐. 원더. 뭐뭐인지 아니니까 뭐야? 왜다부터? 투마로까지. 비가 올지 안 올지 나는 궁금하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 안에서 얘가 주어고 이거 소문자로 표시해달라고 그랬지? 이 안에서 얘가 이시 S 다시 서술어 다시 이거는 수식어 뭐야 M 다시겠지 이 안에서는 그래 안 그래요? 맞지? 내일이라는 건 부사야. 이런 것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제 이런 데서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얘들아. 내일 목적어가 아니라 내일 비가 오다야.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이번 잡아야 되지만은 내일 비가 오다지 얘가 남한테 비가 오다 내일 비가 오다 이렇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목적어가 있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알겠습니까? 네. 수식어야, M-야. 어? 지금 복습이 안 되면 다음날 수업을 못 알아들어. 복습이 안 되면 못 알아들어. 그 다음날 수업도 못 알아들을 거야. 복습을 해야 돼. 자, 근데 내가 말한 이 대점이야. 자, 이 매너를 받아들이면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범주에서 한국말로 바꿔도 크게 무리가 없어. 대점은 그렇지 않아. 공부하면서 아니면 공부만 가르치는 한국 이상한 공부하면서 그래서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을 거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예를 들어 보자. 네가 사실을 말한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기 통하지. 이건 통하지. 근데 저번 때도 얘기했지만 그랬다가 헷갈리는 거야.
that은 한국말로 편하게 바꾸기 위해서 네가 사실을 말한다라는 것을 나는 믿으라고 얘는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를 않는다고. 이 말 자체로 그러니까 얘가 그냥 물수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얘네는 한국말로 안 바꾸잖아. 그냥 물었어. or not. 인지 아닌지 or not 물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or not을 궁금해한다는 거고 that은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 어떻게 이해되냐면 한국말로 자꾸 바꾸려고 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그거를 믿는다 이렇게 해야 돼. 이거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거라는 정보를 믿는다.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만들었다 이렇게 우주다. 안 돼. 안 통해. 알겠어? 그래서 저는 필요한 거였어. 한국말 볼 만한 의미는 있지. 다만 내가 하는 역할은 뭐야? 뒤에 있는 저를 어떤 주절에서 어떤 뭐뭐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하나의 뭘로 쓰게 만들어? 명사처럼 쓰이게 만들어주는 투명한 녀석이다. 라고 개념화 시켜야 돼, 이제. 개념화. 언제든 그렇게 할 거야. 선생님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그렇게 했지. 그 유치한 이해에서 넘어가서 개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왓은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면서 왓은 뭐라고 뭐뭐 하는 것이야. 왜냐면 왓은 더 띵을 가지고 있다고. 더 띵 대시잖아. 띵이 것이잖아. 그치? 뭐뭐 하는 것 돼. 왓은 그렇게 돼. 왓은 그렇게 돼. 얘는 투명해. 투명하기 때문에 잘 들어라. 지금 100% 이해부터 기억하고 있어야 돼. 얘는 투명한 녀석이기 때문에 얘네 둘도 사실 개념이야. 인지 아닌지라는 한국말로 번역을 하더라도 얘는 문장 안에서는 투명한 녀석들이야. 접속만 시켜주는 거야. 접속사. 접속만 시켜주는 거야. 얘가 어떤 기능을 하게, 명사 기능을 하게 접속만 시켜주는 거지. 얘가 진짜 인지 아닌지, 얘가 그 영어 자체로 인지 아닌지라는 그런 단어를 얘가 갖고 있지는 않아. 그래서 얘네들은 얘네를 빼도 뒤에가 완전절인 거야. 자, 여기다 적어라. 여기는 플러스 무슨 절? 완전절. 완전절. 자, 이거는 머리로 이해를 해보자. 뭐 덥든 건 여러분한테 뭐 중요하지 않죠? 이해를 하고 적어야겠지? 자,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돼. 오해하지 말아야 돼. 자, 절은, 모든 절은 식상 완전절이야. 모든 절은 원칙상 완전절이어야 돼. 완전절. 원칙상은 무슨 절이야? 절이야. 완전절. 자, 누굴 포함해서냐? 접속사와 관계사를 포함해서 접속사와 관계사를 빼는 게 아니라 접속사와 관계사를 뭐해서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포함해서 빼는 게 아니라 뭐해서? 포함해서 완전절이어야 돼. 완전절이어야 한다. 포함해서 완전절이어야 된다. 모든 절은. 근데 명사절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명사절 접속사가 만드는 이 절은 자 이거 의문사까지 포함해서 완전절이어야 돼. 의문사도 집어넣어. 의문사. 접속사 관계사 네 뭐야? 의문사를 포함해서 무슨 절이어야 된다? 완전절이어야 돼. 완전절. 자 그런데 이게 원칙인데 이 명사절 접속사는 얘를 빼도 완전해. 얘를 치고도 완전하고 얘를 빼도 어떻게? 완전절이야 완전절. 이 완전절이라는 거는 문법상 완전한 거야. 의미적이 아니야. 문법상. 문법상. 필수 구성 요소. 필수 구성 요소. 의미상 아닌, 의미상 아니야. 의미상이 아니라 문법상 필수 구성 요소가 모두 있는 거야. 필수 구성 요소는 뭐야? 주, 모, 보, 서술어. 근데 누구는 필수 구성 요소가 아니야? 수식어는 아니야. 수식어는 아니야. 필수 구성 요소라 그랬어. 그래서 얘는 또 자, 얘네를 다 집어 넣었을 때에 모든 게 있는 모든 필수 구성 요소를 가진 완전절을 이어야 돼. 원칙상. 모든 절은 완전절을 이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돌아보자.
자, 완전절을 넣어줘야 돼, 여기다가. 완전절을 넣어줘야 돼. 이게 완전절이야, 얘를 포함해서. 근데 명사절 접속사는 접속사를 빼도 무슨 절이라고? 완전절이야. 그러니까 플러스 완전절이라고 하지 말고 바로에다가 누굴 빼도 완전절이라고요? 접속사를 빼도 무슨 절? 완전절이야, 완전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보자. 한번 이건 고등학생들은 많이 어설프게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근데 이제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보자. 나는 믿고 있어. 뭐를? 네가 많은 걸 믿어. What you are toiling 이라는 문장이 있어. 나는 믿고 있다 뭐를? 네가 믿고 있는 것을 믿는다. 자, 이게 관계되면서 what이야. 이게 뭐뭐한 것이야. 네가 말하는 것을 나는 믿어. 자, 명사절이야, 명사절. 이렇게 돼 있지? 자, 네가 말하는 것, 얘를 포함했을 때는 이것도 완전 절이에요. 얘가 들어있을 때는. 얘가 원래 무슨 역할을 해요? The thing which이지. The thing which야. The thing that이나 which야. 얘가 원래 이렇게 너희가 외웠잖아. 그래서 이 안에 the thing이 들어가 있어. 네가 말하는 것. 그 what은 이 절 안에서 the thing의 역할을 하고 있네. 지금 관계사절 안에서 the thing의 역할을 하고 있네. 그러면서 여기가 네가 말한 것. 그럼 너는 그걸 말한 거잖아. 자, 네가 말한 것. 그럼 뭐야? 이 문장을 따로 떼서 말해보면 네가 그걸 말한 거야. 얘가 이 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얘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무슨 절이야 지금? 완전 절이야. 누가 있으니까? 목적어까지. 너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 완전 절이야. 필수 구성 요소 주어, 서술어, 목적어 다 있는 완전 절이에요. 자, 그런데 얘를 제끼고 보면 관계대명사는 이거야. 관계대명사를 제끼고 보면 다시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를 예외하고 보면은 무슨 절이야 지금? 뭐가 없어? 목적어 무슨 절이야? 불완전절이라는 거야. 이거 완전절이어야만 해. 이거 여기까지 있으면 근데 얘 무슨 절이라고? 불완전절. 그 선생님이 그 얘기한 건 그거야. 포함했을 때 다 완전절이어야 돼. 근데 관계사는 이 집속사랑 다르게 관계사를 빼버리면 불완전절이 돼. 또 이 안에 어쨌든 관계 대명사가 그래. 왜냐하면 관계 대명사는 왜 대명사라고 불러요? 얘를 왜 대명사라고 불러? 얘가 관계사가 있는 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거든. 모든 관계 대명사는 지가 있는 절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야. what, which, who. what, which, who는 지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대명사 역할을 한다고. 다시 해. 자, 모든 관계 대명사 세 개밖에 없어. 뭐, what, 또 뭐, which. 네 개밖에 없대. what, which, who.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 that. what, which, who, that은 지절 안에서 관계 대명사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대명사. 목적 역할만 하는 게 아니야. 무슨 역할을 한다고? 대명사. 모든 관계 대명사는 지절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대명사. 다시 얘들아. 모든 관계는 이게 되게 또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일단 내가 말하는 걸 머릿속에 박아넣어. 모든 관계 대명사는 관계사절 안에서 무슨 역할? 대명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절 안에서 주어일 때가 있고 뭐일 때가 있어? 목적. 주어 역할을 할 때 우리가 관계대명사, 격 관계대명사.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할 때 이 대명사는 무슨 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얘는 지절 안에서 주어 아니면 목적어니까 무슨 구성 요소야? 필수 구성 요소란 말이야. 대명사는 주어 아니면 목적어라고 지절 안에서 구성 요소야. 필수 구성 요소야. 필수 구성 요소니까 얘 깨달은 절이 얘를 빼면 무너져 그대로 있어. 무너지지. 그러니까 불완전절이 된다 이 얘기야. 아니? 내가 투명하다 그랬지. 얘는 사실 이거 아무 의미는 없어. 것이라는 의미는 없어 원래.
투명한 녀석이야.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때도 원래 완전했어. 투명해도 완전했어. 그렇지? 그럼 얘를 빼고 완전한. 그래서 명사는 접속사를 빼도 무슨 절이다? 완전절. that은 이 절 안에서는 지절 안에서는 필수 구성조소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다만 무슨 역할만 합니까? 주절이랑 그다음에 동속절을 뭐 해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이어주는 역할만 하는 거야. 지절 안에서는 주어도 아니고 주어도 아니고 수식어 이절 안에서는 필수 구성조소가 아니에요. 아, 이거 괜찮습니까? 있지. 있어야 이어지겠지. 이어주는 역할만 한데서 무슨 사? 속사라고 한다고요. 근데 얘가 이끄는 절이 문장 전체에서 주목보 역할을 한다. 이 명사절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얘는 주목보가 아니야. that is whether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만드는 절이 명사절이 돼서 뭐가 되는 거야? 주목보인 거야. 이해됨? 이게 구별이 돼야 돼, 얘들아.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결국에는 절 하나 하다가 와, 명사절에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자, 한번 보자. 그래도 뭐 하는 거 제대로 해야지. 다음 여기 보자. On time is impressive. 자, 이 문장 전체에서 주어가 뭘까? 주어가 뭐니? 네가 그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끝냈다가 그랬다는 사실이 했다는 게 끝냈다라는 게 뭐예요? 인상적이다. 그럼 is가 뭐야? 전체 문장이 뭐예요? 이게 서술어지. impressive는 이게 이형식이니까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주격 뭐가 와야 돼? 보어. 인상적이다. 주격 보어야. 그럼 주격 뭐야? 주격 뭐야? 이지. 이게 주격이지. 그러니. 얘들아, 전체 서술어가 있는 파트가 뭐라 무슨 절이라 그랬어? 주어가 있는 게 주절이 아니야, 얘들아. 어? 전에 내가 뭐라 그랬어? 뭐가 있다 그래서? 서술어가 있는 부분이 무슨 절? 주절. 근데 주절에 그럼 이렇게 되면 주절이 깨지지. 주절에 누가 없어 지금? 주어가 없잖아. 그 주어 역할, 그 주어라는 구성 요소를 하는 게 명사절이라고. 이 명사절. 이 명사절 동속절인 이 명사절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 주절 안에서 무슨 요소? 구성성보다 도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명사절이니까는 명사절이니까 주목본데 그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안 끊지 안 되는 거야. 네 멀리서 문장의 적은 뭐라 그랬어? 누가 뭐뭐 했다잖아. 누가 뭐뭐 한다잖아. 이게 누가 거야? 대체 누가 뭐 있는 거야? 써만 해석하는 거야. 어? 네가 마친 네가 마친 프로젝트가 뭐 이상하게 또 관계되면서 대체랑 똑같아요. 직접 현행사도 없는데 막 네가 마친 프로젝트가 인상적이다. 이딴 이제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날아가는 거지. 그 문장은 날아가. 또 그 다음 문장 날아가 하면서 나중에 여기 왔을 때는 무슨 소리지? 이렇게 벙 떠게 되는 거야. 여기서 끊어야 돼. 내가 아까 뭐라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는 자, 명사절 뺐을 때 완전절이라 그랬지? 그 완전절이면 주어 동사 서술어 표시어까지 있었어. 동사가 또 나왔어. 자, 어떤 완전절 안에 접속사도 없이 동사가 두 개일 수가 있어 없어? 그럼 끊어야지 네가 끊어야지 해석에서 완전절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상한 점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럼 이 시까지 네 머릿속에 포함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근데 끊어도 끊지를 못한다고. 문법을 제대로 연습을 안 해서. 자, 그래서 끊고 그럼 네가 제 시간에 프린트를 완성한다는 것은 꽤나 보다 인상적이다. 지금 이것도 완전절 원래 완전절인데 대빵 무슨 절이야? 완전절이지. 원래 됐어? 그게 관계대명사 what이랑 대을 구분하는 치명적인 거야. 관계대명사 what은 지가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절 안에서 지가 빠지면 구멍이 뚫나게 돼 있어. 주어가 빠지든지 목적어가 빠지든지. 알겠니? 왜? 관계
야, 그냥 이기만 왜 안 그러냐면 단기부사는 지정 안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야. 그 부사는 필수 구성 요소야 아니야? 구성 요소야 아니야 문장에? 아니지 수식어잖아. 그놈이 의미는 좀 후련한데 나머지 필수 요소는 다 있기 때문에 그놈을 펑내도 뒤에는 완전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부사를 뺀 거니까. 주목보를 뺀 게 아니니까. 알겠어? 자, 주어일 때는 너무 길어. 긴 거 좋아해 안 좋아해? 안 좋아해. 그래서 무슨 주어 써 보통? 가주어. 이게 가주어지. It is impressive. 인상적이다 뭐. 네가 이 시간에 프로젝트를 마친다는 게 인상적이네. 자, 그래서 여전히 얘도 주어야.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얘가 죽기꼴 없네. 얘 뭐 죽기꼴 없다니까. 어? 왜? 이런 거 기획자님 카드가 이시고 얘가 진주어라고. 얘가 진짜 리얼 주어라고. 그러니까 주어는 얘는 주어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진주어지. 해석을 해보면 이게 주어잖아. 그렇지? 자, 그 no time left. 자, 문제는 뭐예요? 우리에게 left에 꾸미는 거 앞에 남은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주어 전체 이거는 뭐 그만 보이겠지? 전체 주어. 그다음에 전체 서술어. 그다음에 대절이 이렇게 있어. 문제는 이거다. 문제는 이거다라는 거잖아. 그러냐 안 그러냐 얘들아. 그렇지? 아 이해 됐어 안 됐어. 당연히 됐어. 문제가 이거다야. 자 그러면 일단은 해석도 금방 할 수 있겠지만 해석을 해봐야 되는데 해석을 해봐. 문제는 우리가 남은 시간이 없다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대절 현재분이 뭐야? 응? 문제는 뭐가? 이 비동사잖아 얘들아. 그럼 뒤에 뭐 와야 돼? 주격보 보어. 주목보 중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보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보어. 문제는 뭐뭐이다. 그 뭐뭐에 해당하는 거죠. 비리. 이다라는 뜻이 있지만 그건 일형식이고 이형식 비동사는 항상 뭐뭐이다잖아 얘들아. 그치? 주어는 뭐뭐이다. 그 뭐뭐에 해당하는 말. 주어는 뭐뭐이다 해서 그 뭐뭐에 해당하는 말을 우리가 뭐라 그래? 주격 뭐라 그래? 보어. 문제가 이거라고. 문제 자체가 이퀄 이거라고. 그 비동사는 항상 이형식일 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퀄이다. 얘는 이퀄이다. 얘는 부등어야 부등어. 그 문제 자체가 뭐야? 이거랑 문제 자체가 이거라는 거야. 둘이 똑같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 비동사를 뭐라 그래? 주어의 성질, 상태, 신분을 설명하는 동사가 이형식 동사다. 주어가 누구인지, 주어의 정체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이형식 동사다. 설명해줬잖아. 문제가 이퀄 이거다. 얘가 얘를 설명하는 거잖아. 됐니?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다시 조그맣게 분석해봐. 종속절 분석해보자. 종속절 주어는 뭐야? 종속절 안에 주어는 뭐야? 위. 그 다음에 서술어는 뭐야? 위는 뭐를 가지고 있다는 설명식이야. 노 타임이 뭐야? 목적어. 뭐 대시. 레프트가 뭐야? 남은 시간이니까 뭐야? 남은 시간이야. 남은 시간. 형용사적 수식어지. M형이야. 얘가 얘를 꾸미는 거야. 노 타임을. 남은 시간이, 근데 노 타임이니까 시간이 남은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는 거야. 남은 어떠한 시간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지금 명사절을 얘기를 했고, 자, 명사절 다음에 여러분이 10분 남았잖아. 자, 간략하게 일단 얘기할게. 자, 의문사가 만드는 명사절이 있어. 의문사가 만드는 명사절, 의문사가 만드는 명사절, 의문사가 만드는 명사절. 이거 다 설명하려면 한 시간이 넘어. 100% 설명을 못 해줘. 그 시간이 남으면은 나중에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는 거는 우리 끝나고, 그러니까 문법 특강이 끝까지 한번 다 돌고 나서, 관계대명사까지 돌고 나서 다시 깊이 있게 설명을 할 것 같아. 우리가 중학교 때 이 의문사가 만드는 명사절, 써나 의문사가 만드는 명사절. 이 의문사가 만드는 명사절을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했어? 간접 의문문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들도 나도 그렇고 혼용하는 경향이 있어. 이거 간접 의문문이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 의문사가 이끄는 명사절 또는 간접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좋아요. 누가 시험을 뭐 했는지 통과했는지, 누가 시험을 뭐 했는지 통과했는지는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언제 이벤트가 시작할지는 아직 결정되지를 않는다.
자, where he lives니까 뭐야? 그가 어디에 사는지. 지금 다 해도 돼 있어. 일단 밑줄만 걷으면 해당 부분 밑줄 그어봐. 언제 시작됐지? 어디에 사는지. 자, 얘를 만들어 명사절을 만드는 거야. 얘네가 다 명사절을 만들고 있어. 그래서 지금 너희가 지금 화면까지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다 안 끊어주거든. 이 명사절 끊은 다음에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을 표시를 해와. 여기까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고민을 해봐. 이거 적고 이걸 고민을 해봐라. 자, 왜 그런지 고민을 해봐. 자, 내가 아까 모든 절은 의문사든지 접속사든지 관계사를 포함해서 완전절이라고 그랬지. 이거 전체는 완전절이야. 그러면 얘가 이 안에서 누가 하라는 역할을 하지? 누가 시험을 통과했는지. 서술어가 뭐야? pass. 시험을 통과하다? 그건 완전절이어야 되잖아. 얘를 포함했을 때, 그치? 주어가 누구야? 분명히 명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관계사, 의문사 다 포함시켜서 완전절이어야 된다고 했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who passed the test에서 주어가 누구야? 이 절에서. 이 정말로? 누가 주어야? 누가 주어잖아, 누가. 어떤 사람이, 얘가 주어야, 얘들아. 이 누군가가 시험을 뭐 한 거야? 통과했잖아. 의미를 헛갈리지 마. 누구인지를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얘들아. 누가라는 말이 패스에 뭐야, 지금? 주어라니까? 아니, 한국말, 누가 시험에 합격했다. 그러면 한국말에서 얘들아. 누가 시험에 합격했다. 그럼 시험에 합격한 게 누군가잖아.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그래서 후가 이 안에서 주격이야. 이 관계대명사랑 되게 비슷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의문 대명사라 그래요. 이럴 때 후를. 관계대명사랑 비슷해. 뭐라고 한다고? 의문 대명사라고 해. 주어 역할 하잖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자요. 밑에 쭉 넘어가 보자. 자, she asked what he wanted. 그녀는 물었어. 뭘 물었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큰 주어, 서술어, 전체, 목적어 이거지? 그치? 아까 해보자. 이거 주어, 서술어, still unknown 한 방에. 동사 구야.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still unknown.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녀는 물었어.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면 자, 얘도 명사절이야. what 집어넣어도 완전절이어야지. what 집어넣어도 완전절이어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 자, 여기도 주어 누구예요? 명사절 안에서. 이 명사절의 서술어 뭐예요? wanted. 그럼 what은 뭐예요? 완전절이라며. 그렇지. 그는 무엇을 원하는 거잖아. 무엇을 원하는 거잖아. 그 무엇이 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 무엇이라는 게 문법적으로 무슨 이 안에서 무엇이라는 what이라는 단어가 원트의 목적어잖니. 앞에 있으니까 목적 아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어? 그냥 주어건 목적어건 이 의문사가 만드는 절은 이 절 안에서 무조건 먼저 튀어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주어가 아니야. 아니, 그거는 그가 원하는 거야. 뭐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 거잖아.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니 그렇게 해석했잖아. 한국말로도. 누가 느리네. 전형적인 뭐를. 이게 뭐야? 목적어지. 이것도 의문 뭐야? 대명사. 무슨 의문 대명사야? 목적어니까 목적격 의문 대명사가 되는. 관계대명사 되게 비슷해. 자, 이거는 무슨 격 의문 대명사가 되는 거야? 주격 의문 대명사. 이게 정말 서술형에서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너희한테 써라고 하는 게 이 의문사 들어가는 명사들이거든. 이게 돼. 이게 분석이 안 되면 그 서술형은 맨날 틀리는 거야. 항상 틀리는 거. 알겠니?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것만 정리하고 가보자. 고민을 해봐, 그러면. 자, 여기서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의문 대명사. 자, 문장 안에서 주목보 역할하는 의문 대명사가 있어. 헷갈리지 마라. 얘가 이끄는 절은 무슨 절? 명사절. 이끄는 절은 주목보. 내가 말하는 거는 이 절 안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서 의문사의 기능이 이 절 안에서 의문사 명사절 안에서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헛갈리면 집에 가서 다시 들어봐. 지금 내가 하는 말 다시. 의문사가 이 의문사 절 안에서 하는 기능에 따라서
의문 대명사가 있고 의문 뭐가 있어? 부사가 있어. 의문 형용사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그건 안 할게. 일단 여기서. 나중에 우리 끝나고 시간이 있어서 보강 시간이 나오면 2월 말에 그때 이것만 다시 한번 한 타임을 다룰 거야. 어? 자, 의문 대명사에는 뭐가 있냐면 자, 누구라는 뭐가 있겠어요? 누구? 구. 그다음에 무엇이라는 뭐가 있겠어? what. 무엇이라는 what이 그치? 그럼 그게 두가 되는 거야. 무엇을 무엇이 후는 뭐 누가 아니면 뭐 누구를 주격 목적격 되는 거라고. 됐나요? 그다음에 어느 것이 뭐가 있어? 어느 것 위치가 있다. 위치. 연계되면서 뭔가 얼핏 비슷하지 지금. 얘네가 이 절 안에서 시스템이 똑같아. 주어 목적격이 되는 거야. who, what 위치가. 지 절 안에서. 알겠어요? 의문 부사 너 관계 부사 기억나지? 그냥 거기 시스템 똑같아. 지절 안에서 무슨 역할 하는 거야? 부사 역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언제 뭐가 있어? when. 그다음에 어디서? where. 그다음에 when, where. 아이고 아이고. 어디 왔어 이거? when, where. 자 when, where. 그다음에 언제, 어디서, 왜 뭐가 있어요? why. 어떻게 뭐가 있어요? how.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의문부사 하나만 내가 설명을 해주고 갈게. 끝내자. Where he live. 그가 어디에 사는지. 그가 어디에 사는지. 그가 어디에 사는지는 none of my business. 내 알 바 아니지. 자, 이 절 자체는 뭐야? 주어. 그다음에 서술어는 뭐야? 비동사잖아. 비동사 다음에 있으니까 none of my business. 내 비즈니스가 전혀 아닌 것. 이게 뭐야? 주격 보야. 근데 where he lives를 분석을 해봐. where he lives. 그가 한국말 그가 어디에잖아. 어디에잖아. 그가 어디에 사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러냐 안 그러냐 얘들아. 한국말 어디에 사는지. 그렇죠? 보면 어디에, 서울에, 부산에, 아니면 뭐 동해, 다 뭐야? 어디에? 부사구지, 부사구. 어? 얘가 주어고 그가 산다? 서울에, 그럼 인서울, 인부산, 인동해. 이게 다 뭐야? 수식어야. 이 안에서. 그래서 이걸 우음은 뭐라고 한다? 지 안에서 하는 역할이 이 절은 명사절을 만드는데 지 절은 지 안에서는 절 안에서는 얘가 하는 역할이 뭐야? 뭐야 그거? 수식어에서 누구나? 부사. 음은 부사.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음은 부사. 얘들아. 아까 해놨잖아. 인문 부사. 음은 부사. 음은 부사. 음은 대명사. 음은 대명사. 자, 이건 조금 어려운데. 그냥 다음 시간에 잠깐 설명해 줄게. 자, 음은 형용사잖아. 음은 형용사라는 게 있어. 음은 형용사. 자, 어느 책 지절 안에서 한번 고민해봐라, 집에서. 이게 왜 음은 형용사라고 할지를. 어? 자, 나한테 얘기해줘. 나에게 얘기해줘, 뭐를. 디오를 얘기해줘. 이렇게 명사절이야. 목적 역할 명사절 맞아? 명사절 맞아? 근데 명사절 맞는데 요 안에서 분석을 해보면 어느 책을 네가 추천할지를 말해줘. 어느 책을 그 어느야 이때는 위치가 어느 것이 아니라 한국말로 뭐야? 어느지 그치? 그래 안 그래 얘들아?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아니라 어느 그 다음에 뭐까지 왔어? 어느 책. 그럼 한국말로 어느라는 말이 누굴 꾸며주고 있어? 책을 꾸며주지. 어느 책. 어느 책. 이해되나? 그러면 위치 덩어리로 보자. 어느 책을 네가 리코멘드 하는지. 그럼 선생님 완전 절이라면서요. 맞지? 얘 들어가서 완전 절이야. 선생님 봤을 때 you recommend recommend는 뭐뭐를 추천하다잖아. 동사. 얘 목적어 있어야 돼. 목적어가 누구야? 한국말로 생각해봐. 너는 추천한다. 뭐를 추천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수식어고 목적어를 수식하고 있는 거야. 누구를 수식한다고? 동사를 수식하고. 형용사라 그래. 얘는 의문 형용사야. 얘는 의문 부사가 아니고 명사를 꾸미니까 의문 뭐라고? 형용사. 얘는 의문 부사가 되는 방법은 없어. 위치는 의문 대명사 아니면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가 되는 방법. 내 관계대사에서 위치 본 적 있어? 없지. 그건 없어. 그래서 얘는 이렇게 의문 형용사다.
윗급으로 나오는 서술형이 이런 구도를 응용해서 나오는 서술형이야. 가장 윗급의 서술형 중에 하나가. 자, 어쨌든 여기까지 고민해보고요. 나머지 다 표시해보고 네가 또 분석해봐. 요렇게 나눠가지고 지금 들은 김에 얘는 의문 부사일까 형용사일까? 그냥 외우는 데 가지 말고 네가 해보면서 언제 미팅이 시작되는지 요것만 보면 이거는 지금 목적어지. 근데 요것만 보면 언제 미팅이 시작하는지 미팅을 시작한다. 언제 시작하는 거잖아. 미팅을 시작하는데 언제? 아침에, 밤에, 뭐 저녁에, 12시에, 3시에, 다 뭐뭐에. 이거 뭐야? 부사지 이 안에서는. 이 안에 부사. 알겠어? 네,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이게 돼야 내 성장. 이게 안 되면 맨날 성취만 나면 질질 끌려가는 거야. 알겠죠? 네, 여기까지. 고생했어요.